자, 이번에는 여권 소식입니다. 여권 이번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고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까지 합치면 180석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석이 날아가게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소속으로 비례대표에 당선된 양정숙 당선인 때문인데요. 왜 양정숙 당선인을 더불어시민당이 제명하기로 결정을 했는지 일단 더불어시민당의 발표 내용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윤리위원회는 당선인 양정숙에게 당규 제16조 1항 1호에 근거하여 제명을 의결합니다. 또한 허위 자료 제출 의혹, 검증 기만 사항, 세금 탈루를 위한 명의 신탁 의혹 건은 현행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최고위원회에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런 모습도 또 전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더불어시민당 자당 소속으로 국회의원의 비례대표로 당선이 됐는데 선거가 끝난 이후에 당선인을 제명하기로 결정하고 지금 형사 고발을 건의하는 바다 이렇게까지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뭡니까? 일단 뭐 처음 있는 예. 일이라고 봐야지는데 일단은 아까 몇 가지 세 가지 이유를 예. 줬었죠. 근데 그 큰 틀에서 보면은 부동산 문제 그리고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의 임원을 맡았다는 얘기 그리고 뇌물수수 혐의로 이미 구속이 됐죠. 진경준 전 검사장의 변호를 했다. 요 세 가지인데 제일 큰 것은 역시 부동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문제가 신고한 금액이 재산이 92억 원이거든요. 예. 92억 원인데 우선 첫 번째는 이제 투기 의혹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남편 이름으로 남편 이름으로 돼 있는 아파트를 빼고 본인 명의로 5채의 부동산.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 3채, 대치동, 잠실, 서초동 그리고 상가 2개, 송파동과 경기도 부천에 있는 상가 건물. 여기 많은 부동산을 갖고 있는 부동산 투기 의혹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법적 문제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가운데서 대치동에 있는 아파트하고 송파동에 있는 상가 건물 같은 경우는 동생 명의를 빌려서 산 의혹이 있다. 이것이 이제 실명제법 위반 아니냐 이렇게 이제 법적 문제를 제기한 거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부분, 이것이 이제 허위 자료 제출, 검증 기망, 조금 전에 얘기했던 세금 탈루 이 부분이 이제 묶여서 이 정도 사안이라 그러면 우리는 제명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 하고 어제 윤리위원회에서 의결이 된 거고요. 오늘 오후 4시에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양정숙 당선인이 아마 지난 총선 때도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공천이 됐었고 네. 국회의원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맞습니다. 이번에 다시 또 공천이 돼서 당선이 됐는데 네. 물론 위성정당에 가서 말이죠. 네. 민주당이 네, 이 양정숙 당선인 추천한 정당 아닙니까? 맞습니다. 실제로 그 당선인들을 그 후보군을 만들어서 전 당원에게 투표를 하게 해서 순번을 정해가지고 시민당으로 보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뭐 지도부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비례대표를 만들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우나 오늘 뭐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당 지도부 회의에서도 도대체 양정숙은 누가 우리 당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어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된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냥 감으로 말씀드렸는데 아무도 안 나옵니다. 아무도 안 누군지 나오더라고요. 아무도 아마 모를 네. 거예요. 분명히 있을 텐데. 네. 그래서 이제 막 역사를 이렇게 따라 올라가 보니 뭐 김종인 대표 때에 중앙위원으로 들어오고 그때 뭐 이렇게 시작이 됐고 그 이후에 그 법률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 의원들 이제 변론 같은 것도 도와주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서 의원들하고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국가인권위의 위원으로 추천이 되고 이런 인연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좀 취재가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개인적인 인연으로 또 사실은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됐다가 얼마 안 하고 또 바로 그만둬서 그것도 문제가 그것도 됐죠. 논란이 예. 많이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당에서도 갑작스러운 느낌 그런 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책임은 져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선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이제 그 사퇴를 권유했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거를 알고 권유를 할 정도였으면 그러면 왜 사퇴가 아니라 그러면 제명이나 박탈
후보 박탈까지는 시키지 못했느냐 이런 부분이 또 비난의 지점으로 지금 와 있는 것이고요. 선거 전에 또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또 생각했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겁니다. 지금 제가 방송에서 계속해서 우리 정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결과로 모든 것을 덮을 수 있고 정당화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혹여 그런 것 때문에 과감하게 후보 자격을 박탈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이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하나 있고요. 예. 그리고 이런 게 자꾸 드러나면 제도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런 부분이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정당이라는 게 정권을 획득하는 게 목적이긴 하지만 무엇을 위해서가 그거보다 앞단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자꾸 이런 식으로 이런 걸 보여주고 결과로 모든 걸 덮으려고 하는 상황만 보여주면 정치권은 국민을 위한 조직이 아니라 자기들만을 위한 예. 조직이구나. 이렇게 국민에게 인식될 가능성이 있고 신뢰가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이 참 우려스럽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의 이번 사안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하기로 발표를 하고 형사 고발까지 건의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민주당 차원에서 이건 우리의 일이 아니다.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긴 했었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오늘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양정숙 당선인에 대한 비례대표 후보 검증 과정이 미흡했던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양정숙 당선인을 둘러싼 의혹들은 어느 하나 제대로 해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 스스로 당선인 신분에서 사퇴하는 것만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장혜차 평론가는 이 전례가 거의 없는 이번 사안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부실 검증보다 더 큰 문제가 있다고 네. 봐요. 정당에서 아무리 꼼꼼하게 들여다봐도 후보들에 대해서 100%다 걸러내긴 힘들거든요. 사법기관도 아니고 수사기관도 아니고 오히려 부실 검증은 한다면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문제는 총선 이전에 이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검증을 했다는 거죠. 검증을 해내고도 선거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서 내부적으로 사퇴만 권고하고 이걸 뭐 박탈이나 제명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선거가 끝나자 이제 선거에 영향이 없으니까 뒤늦게 밝혔다는 거. 전 이건 국민에 대한 기만이라고 판단을 하고요. 이 정도 심각한 문제가 있었고 사퇴를 권유할 정도로 검증에 성공했다면 그걸 미리 아무리 선거에 악영향을 끼치더라도 미리 국민들께 사죄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후보를 박탈하겠다고 말하는 게 정도인 것이지 선거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선거 끝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제 제명시킬게요 하는 것은 글쎄요. 이 압승을 거둔 집권 여당답지 않은 모습이다. 다소 정도와는 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 사건을 결코 허위 검증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에는 그것보다는 더 다른 문제가 전 본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양정숙 당선인은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할까요? 제명이 의결이 됐는데 양정숙 당선인은 본인의 발로 스스로 당을 떠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동생이 증여세 낸 부분하고요. 상속세 낸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 납부 내역은 다 소명을 했고요. 제가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그 부동산 가액 상승분에 대해서는 좋은 취지로 가계부채 해결이나 헤비타트 등 좋은 취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 소명을 해서 제가 당선인까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 증여세 내고 했던 내역들이 다 있습니다. 예, 뭐 그거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실 의향은 없으신 거예요? 예, 저는 일단은 제가 민주당 출신이니까 일단 민주당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좀 의논해서 그걸 결정하고 싶습니다. 뭐 다 좋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문제가 있어서 명의신탁 의혹 등의 문제가 있어서 고발한다, 제명했다. 그러면 아직은 임기가 시작이 안 됐는데 제명을 하면은 무소속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적을 상실하는 거지 국회의원직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죠. 스스로 당을 떠나야 의원직을 상실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현행 선거법이 뭐 정당의 해산 또는 제명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서 신분 유지가 가능한 상황이고요. 지금 민주당이라든가 더불어 시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것보다는 자진 사퇴해서 해주면은 다른 후보자가 그 다음 18번 후보자가 승계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데 표현은 지금 우회적입니다만은 사실상 거부한 거죠. 근데 거부한 것에 대한
이제 제 반응이 그럼 우리 형사 고발이라도 해야겠다 하면서 이제 다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시면 될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정숙 당선인 현재로서는 민주당 다음 달에 민주당과 시민당이 합당이 예정돼 있는데 양정숙 당선인은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민주당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건데 시민당은 오늘 제명을 했습니다. 과연 양정숙 당선인 스스로 사퇴하는 결단을 내리게 될까요? 여기까지 세 분과 말씀을 나누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관련 소식 영상으로 저희가 여러분께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추경 예산안이 통과가 되면 다음 달에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될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비상 경제 상황이다라고 강조하면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중심으로 단단히 대책을 세워서 추진해달라.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힘을 싣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제 국회에서도 말이죠.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보다는 소득 하위 70%에게만 지급하는 게 적절했다는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사령탑으로 하는 경제중대본으로 모든 부처가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하면서 혼연일체가 되어 위기 극복의 전면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언론에 홍남기의 난이라고 이렇게 칼럼이 난 걸 보고 제가 마음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게 무슨 난입니까? 무슨 홍남기 부총리가 무슨 쿠데타를 했습니까? 역적 모의를 했습니까? 예산 편성권은 행정부가 갖고 있지만 심의 확정하는 것은 이제 국회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재정 운영하실 때 좀 더 숙고해서 좀. 전 그 가구별 지급이 아니라 개인별로 지급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정말 우리 홍남기 장관이 정말 나라 국간 생각하고 재정 건전성 생각하고 계속해서 자기 소신을 굽히지 않은 발언을 했어요. 그 점 높이 평가합니다. 더 높이 평가받으려면 이번에 사표를 던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재부 공무원들도 내 직을 걸고 언제든지 공직 수행을 하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뭐 공개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소신에 관해서만 묻는 겁니다. 정치 환경을 묻는 게 아니고. 뭐 저는 70%가 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기면 70% 또는 50% 이렇게 제한적으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데는 변함없습니까? 뭐 재정당국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